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새 정부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입시 정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특히 오늘 주제는 지금 닫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찻소리가 많이 들려서 어쨌든 오늘 주제는 고교 선택 문제예요. 고교 선택. 그래서 주로 오늘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쓰기 전에 입구에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 이렇게 좀 뵀는데 대부분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이 좀 많으시고요. 일부 이렇게 초등학교 또 교육에 관심 많으신 어머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등 어머님들 좀 대상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시작할 거고요. 고등학교 선택 문제는 물론 이제 아이의 성향이나 뭐 어떤 아이의 어떤 특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고교 선택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교육 정책, 그죠?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하고 어떤 좀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얘기는 1차적으로 좀 입시의 흐름, 앞으로 또 뭐 고교 학점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입시의 흐름이 어떻게 좀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전반부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좀 우리 아이, 그러니까 아이 좀 특성,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역량 이런 거에 비추어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 사이가 될 거고요. 뭐 질문도 중간중간 받고, 그리고 저기 오늘 봉투에 보면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봉투에 보면 뭐 이렇게 거기 프린트물이 들어가 있는데 재원생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선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1 무료 컨설팅을 해 드리니까요. 사전 접수하시면 한 분당 한 40분 내외 보통 컨설팅 40분 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드는 거 아시죠? 무료로 해드리니까 재원생 어머님들은 신청하시면 우리 장학수 센터장이 좀 친절하게 고등학교 선택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의학원에 요번에 입시전략센터에 연구소장님을 한 분 더 전임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우리 강석 소장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데 강석 이렇게 치면 강석 김혜영 이쪽이 아니고요. 입시 이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강석 소장님이 오셔서 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회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교육에 대한 좋은 기사나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밴드를 좀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 밴드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입시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머님들이 이게 평상시에 물론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기사를 보시기도 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된 어떤 입시 정보들을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오늘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승낙해서 밴드에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서 교육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새 정부 공약이 가장 큰 게 뭐였어요? 뭐죠? 뭐 다 아시잖아요. 정시 확대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정시 확대가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정시 확대가 어느 정도까지 늘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시 확대가 는다고 하면 고교 선택 문제들도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정시가 확대되면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해요? 특목고, 그죠? 아니면 어디요? 좀 센 고등학교들 있죠.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시가 늘었으니까. 느니까. 그런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이 분당 지역이나 이런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목동이나 이런 교육 특구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수능이 어차피 정시라는 것은 정시가 확대되면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반복 학습을 계속 잘 시키면 그렇잖아요. 수능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수능도 이게 어쨌든 그 틀을 가지고 계속 문제 푸는 훈련을 많이 시키면 늘죠. 늘어요. 그래서 훨씬 하여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그래서 재수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수생은 고3 때도 하지만 한 1년을 더 하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그냥 뭐 확률적으로 보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시 확대가 인수위에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런데 빼먹고 했네. 그냥 넘어갑시다. 거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인수위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어머님들 이제 보셨겠지만 정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죠? 이유는 뭐 학령 인구도 점점 줄고 지방대학 때문에 그렇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니 왜 지방대 때문에 정시를 확대를 못하는 걸까요? 지방대 때문에. 왜 지방대 때문에? 보통 보면 저희는 이제 이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지방에 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뭘로 뽑아요? 수시로 뽑아요? 정시로 뽑아요? 수시로 뽑아요. 수시로 뽑아요. 수시로 뽑고 그 다음에 수시 중에서도 뭐로 뽑아요? 학종이에요? 교과예요? 교과로 뽑아요. 물론 학종도 있지만 교과로 대부분 뽑아요. 교과 또는 뭐 학종. 근데 교과가 더 많아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지방 애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런 생각해보죠. 대학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건 지방 대학이건 할 거 없이 지방에서는 대입에서 대학 대입에서 어떤 전형을 가장 선호할까요? 자, 뭐 객관식으로 해봅시다. 정시, 그 다음에 교과, 학종, 논술, 뭘까요? 학생들을 뽑고 싶은 전형, 대학에서. 학종이에요. 대학에서는 학종입니다. 왜 학종일까요? 그러니까 왜 대학에서는 학종을 선호할까요? 뭐 정시로 뽑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교과로 뽑아도 되는데 왜 학종을 선호할까요? 보통 정시로 대학을 뽑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니다가 그만둬요.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한 뭐 반학기 다니다가 뭐 반수를 한다든가 그래요. 왜냐하면 정시는 해보면 아이들이 내가 한 수학 문제 한 2문제만 더 맞았으면 이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 그래서 애들이 중간에 이렇게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 같은 데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하겠죠. 한 예로 여기 우리 동네 그 가천대학 있죠. 거기가 입학할 때는 굉장히 높아요. 커트라인이. 근데 거기 교수님들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1학기만 딱 다니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반수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싹 없어져.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뽑아야,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대학도 운영이 되려면 학생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뭐 남학생들 군대 가지, 그다음에 반수한다고 도망가지 이래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종은 어쨌든 뭐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3년 내내 준비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사실은 수능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쨌든 간에 그 수준에 맞춰서 대학을 가니까 사실은 그 추적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대학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요. 샘플을 가지고.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 정시로 들어온 아이, 논술로 들어온 아이, 이런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고 애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추적 조사해 보면 가장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남아있는 아이들이 학종이죠.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학종으로 뽑고 싶어 해요. 학종으로 뽑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설이 막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방대학이 만약에 정시로 뽑아버리면 그리고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서 정시 비율을 확 높여버리면 지방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방 아이들은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아, 서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국립대학이나 지방 거점대학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다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학생들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 애들도 수능 준비를 막 하다 보면 아까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반학기만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학령 인구가 줄었는데 그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대 위기 때문에.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시를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수준이 얼만큼이냐? 이 주요 대학, 한 16개의 주요 대학은 40%예요. 올해부터. 여기 다 40이죠. 그렇잖아요. 서울대까지 40%가 됐어요. 40%가 됐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장사항은 30% 이상 정시가 수도권 지역 있죠. 그런 쪽 이런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말고 그런 데는 30% 이상. 지방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또는 정시 전형이 30% 이상이 되면 돼요. 근데 지방은 거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으니까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시가 현재 더 이상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인원이 더 늘 거다. 이거보다 더 늘 거다.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시에 대한 현행 유지 비율,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시 비율이 막 50%, 60%까지 가버리면 오늘 고교 선택 얘기는 딴 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낙생고 가야 되고요. 그죠? 그냥 분당으로 얘기하면 낙생고 가야 되고 아니면 무슨 상상고나 외대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시가 늘었죠. 분명히 예전보다는 늘었죠. 늘었는데 더 이상 늘진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팩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중등 어머님들 이거 이것도 아시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자료는 올해 자료는 아니고 작년 자료예요. 2022년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올해 좀 바뀌었는데 크게 큰 변동폭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올해 작년 자료를 그냥 썼습니다. 작년부터 교과 전형이 생긴 거죠.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의 10%예요.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10%. 그러면 아까 정시가 40%였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가 10%예요. 그죠? 이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있죠? 등급. 1등급, 2등급, 몇 등급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학생에 대한 등급이 가장 중요하죠. 이 대학 중에서, Z 점수라고 그러죠. 표준 점수. 등급 점수를 쓰지 않고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여기 그 표준 점수를 씁니다. 표준 점수를. 그리고 교과가 이거는 대부분은 고등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여기 보면 추천 인원이 있어요. 학교별로 4% 또는 10명 이랬는데 올해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올해는
이게 작년 건데 작년에는 보통 4%면 어머님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분당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몇 명이에요? 한 250명 정도 돼요. 대략 한 250명 돼요. 고등학교 하나. 좀 작은 학교들은 한 200명 되고요. 좀 웬만큼 되는 학교는 한 250명. 그럼 4%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러니까 추천 인원은 10명이에요. 전교 10등까지. 전교 10등까지 이렇게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 얘기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 교과 추천 전형이 더 늘었어요. 인원이. 추천 인원이 더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더 늘렸을까요? 보통 교과 추천 전형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연대도 붙었으면 고대도 붙고 고대 붙었으면 뭐 성대도 붙고 한양대도 붙고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교과 전형은 충원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못 뽑아내는 거죠. 다 뽑아놓으면 달아나고 뽑아놓으니까 달아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추천 인원을 늘려버린 거예요. 추천 인원을 아예 늘려서 이거보다 올해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늘었어요.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추천 인원을 폐지한 곳도 있어요. 근데 뭐 폐지한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써봐야 뭐 내신 성적 안 되는 아이들은 여기에 늘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요 교과 전형은 이게 10%라고 했는데요. 이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이건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그 전형 방법을 보면 교과 80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과 90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건 뭐 교과 성적이 일반고 애들이 좋아요. 평균적으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교과 성적이 좋아요. 내신 성적이. 당연히 일반고 아이들이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 전형은 그냥 일반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고요. 그리고 요즘 약간 그 추세는 사실은 대학에서는 이렇게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워낙 사실은 교과 성적은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어디 농촌 지역에서 뭐 전교 1등 하는 아이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교육 특구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의 사실은 학업 역량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달라요. 다른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보는 전형이니까 사실은 이 전형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거를 그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싫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대학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대학에서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10%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지원금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의 교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들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따낼 수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전형인데 어쨌든 요즘에는 교과 플러스 여기 보면 서류라는 거 있잖아요. 서류. 이러한 서류들도 이렇게 서류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뭐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무슨 비교과 활동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정성적인 거는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통 고3 때 보면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투과목들을 하잖아요. 투과목, 뭐 물리 투, 화학 투,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공대 가는 학생이에요. 공대 가는 학생이어서 투과목을 안 듣고 뭐 과학 과목 중에서 좀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좀 만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들어서 뭐 등급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그냥 교과 성적만 이렇게 딱 정량 평가에서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사실은 어려운 투과목을 해서 뭐 2등급을 받은 경우하고 그렇잖아요. 뭐 2등급이 아니라 뭐 B를 받았어요. 뭐 물리 2를 해서 B를 받고 뭐 이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뭐 좀 쉬운 교과목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고3 때 이과인데 뭐 확률 통계도 듣고 기하도 듣고 막 이런 아이와 아니면 뭐 3학년 때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짝 비껴서 이렇게 등급을 따려고 하는 아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과 전형이
작년부터 10%씩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당분간 이것은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은요. 세 번째 사실은 학생부에 대한 기재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 부분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된 거죠. 비교과 영역들이. 여기서 보면, 이 교과 활동에서는 뭐 영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발명교육, 실적 이런 것들 대입해서 미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들 있죠. 활동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안 들어가죠. 교과 활동에서. 그 다음에 뭐 종합의견 들어가는 거고 자율활동 이런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아리 활동도 자율동아리 이런 거 있죠. 자율동아리. 예전에는 학교에 정식으로 개설된 동아리가 있고 근데 학교 동아리 중에 자기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그런 동아리가 없어요. 없으면 학생 스스로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이랬어요. 실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동아리만 인정을 하는 거죠. 자율동아리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니까 올해 고3 아이들이 23년도 아이들이거든요. 23년,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현재 여기 어머님들 대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안 계시니까 중학생들은 다 24년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24년도 대입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보면 뭐 자율동아리 이런 것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논문 기재 이런 것들 안 하죠. 이런 거 다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논문이라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닌데 그럼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내신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정시로 갈 게 아니고서는 만약에 학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교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새 교과도 아까 그런 뭐 서류적 내용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교과가 중요하지만 학종은 뭐 당연히 교과, 비교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이런 뭐 소논문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냥 내신 성적만 열심히 점수 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해야 되죠. 학종으로 가려면. 책도 읽고 자기 진로에 맞춰서 책도 읽고 나름대로 뭐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소논문으로 이렇게 제목을 해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다가 기재를 하냐면 자율활동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진로활동 이런 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이쪽에다가 기재를 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예를 들면 생명공학을 하고 싶다. 그럼 생명공학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고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해서 보고서를 써서 그것들을 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누가 써요? 담임선생님이 씁니다. 담임선생님한테 갖다 제출해야죠.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기록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실제.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머님들 생각하는 봉사활동 이런 거 있죠.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나가서 무슨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봉사하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시간만 딱 정해요. 특이사항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디에서 이렇게 그런 거 없고 그냥 시간만 딱 적해. 봉사 시간 얼마. 근데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 내용에 좀 들어가는 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봉사 있죠. 학교에서 하는 봉사. 그런 것들은 적히는 거죠. 여기 보면 봉사활동에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것만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보면 이 봉사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 막 돈 들여가지고 어디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도, 독서 아까 있듯이 대입에서 미반영한다는 거거든, 미반영. 그러니까 여기서 미반영과 미기재의 차이점 아세요? 미반영은 학생부에 적혀 있긴 한데 출력할 때 안 나가는 거예요.
학생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출력할 때 대입 자료로 출력을 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다 빼고 나가는 거죠. 수상 실적 이런 것들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안 적는 게 아니라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대입 기록의 그 생활기록부 2를 출력할 때는 그게 안 보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반영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미기재는 아예 적지를 않는 거고 미반영은 적혀 있는데 실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대입 쪽에서 그런 것들이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근데 요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학생부, 비교과. 비교과는 일반고가 유리해요? 특목고가 유리해요? 예? 특목고가 유리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러면 어제도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분당에 예를 들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교 한 20위권 이내 아이들 있잖아요. 1등에서부터 전교 20위권 아이들 어떤 A라는 고등학교에서 1등에서부터 전교 20위권 아이들을 학교에서 방치해 둘까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아니에요. 걔는 따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생기부하고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생기부가 많이 다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많이 다를까? 그러니까 저는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특목고 자사고는 좀 거기 구성원 아이들의 전부 다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게 많이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근데 일반고는 그 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만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는 거죠. 그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 있죠. 거기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거기까지 손이 가지는 않는 거죠. 일반고는.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그 아이들도 어쨌든 또 이렇게 학종으로 많이 가니까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상위권 아이들 있죠.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좋고 뭐 이런 상위권 아이들은 실제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담임의 역량 이런 것들도 물론 큰 차이가 있죠. 물론 담임 선생님이 그 쓰는 글자가 몇 자인 줄 알아요? 이걸로 보면 여기서 뭐뭐 쓸까요? 종합의견 쓰죠. 이거 담임 선생님이 써야 돼요. 500자입니다. 축소해서 500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 이거 담임 선생님이 써요. 500자예요. 1000자죠. 그 다음에 진로활동 그죠? 700자예요. 이거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면 교과활동 쓸 거 아니에요. 과목당 2200자 써요. 담임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게. 근데 이 선생님이 2200자를 모든 학생들한테 그걸 어떻게 다 써주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다 써줘요. 쉽지 않을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 스스로가 써서 제출해줘야 돼요. 나는 난 대학을 이과를 갈 거야. 이런 데 가고 싶어. 그럼 그것에 대한 책을 읽고 아니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자꾸만 줘야죠. 아니면 과목 선생님한테 줘야죠. 적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학생부가 관리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고3 때 학생부 쭉 열어보면 쓸 게 없어. 물론 활동을 했죠. 근데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뭘 어떻게 써요? 이제 소설을 써야 되잖아요. 소설을 써야 되는데 24년도부터는 자소서도 없어져요. 자소서도 완전 폐지야. 그럼 뭐예요? 자소서 폐지되면 그냥 학생 기록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판정을 할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은 정시, 그죠? 정시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요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고교 선택이에요, 주제가. 그죠? 고등학교 선택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일반고를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특목 자사고를 보내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든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전교 한 20등 정도, 이 정도 하는 아이, 1등에서부터 20등 정도 되는 아이들의 학생 기록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목 자사고의 학생 기록부가 글쎄요, 크게 다를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큰 좀 변화는 그 정도, 그 세 가지 정도가 좀 우리가 고교 선택해서 좀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혹시 요 1단원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제 얘기 들으면서 질문. 없으면 나중에 예, 얘기하세요. 예. 어디요? 연대요? 없죠? 학생부 교과에서요? 교과. 교과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는 교과가 없는 데가 한양대하고 연대하고 뭐 이런 데 쪽이 이건 교과 전용. 그러니까 학종 말고요. 학종 말고 교과. 교과 전용. 그리고 학종이요? 학종은 연대 없을걸요? 그랬어요? 우리 그 연구소장님이 잘하는데 올해 학종 없어요. 연대가 교과 전형도 없고 저기도 없죠. 학종은 원래 없었고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두 번째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얘기예요. 고교 학점제. 자사고하고 특목고 자사고는 유지되는 걸로 그냥 발표, 거의 뭐 99%는 유지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공약사항이었으니까 저건. 그죠? 특목고 자사고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 전국형 자사고 그냥 그대로 다 살고요. 그 다음에 외고 이런 데도 그냥 다 삽니다.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살아남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경쟁률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판단한 기준 자체가 작년이나 뭐 재작년 이렇게 봤을 때 계속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특목고 자사고 없애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없어질 학교인데 좀 가는 거 좀 뭐 그랬었던 거죠 계속. 그래서 2025년도부터 없애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특목고 자사고는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는 우리 그 강성 연구소장님 예. 올해 23년도 연대가 학종의 최저가 있나요? 예. 학종 최저 생겼어? 작년에 학종. 네, 학생운동학생 교과전형. 교과 전형이었고 학종이 있나? 네. 우리 아들 각석 소장님이 대입 쪽에서 그렇구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했다. 특목고 자사고는 어쨌든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교학점제 문제예요. 고교학점제. 이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부터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거고 이 고교학점제는 가장 큰 게 뭐 딴 거보다도 이게 무슨 이런 농어촌 지역에 이게 개설이 되냐 그러니까 과목에서 이런 교육 특구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과목 개설이 다 용이한데 그런 데는 과목 개설도 어렵고 등등 교육 환경도 안 좋고 등등의 얘기들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 고교학점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사실은 내신 평가 방식 문제예요. 핵심은 다른 거보다도 그게 교육 과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평가 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등급 평가를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기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공통 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석차 등급으로 하고요. 나머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런 선택 과목들 있죠.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것들은 다 석차 등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신 성적이 그러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1학년 과정만 석차 등급으로 하고 2학년, 3학년부터는 그냥 5단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중학교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에 있어서의 변별력 자체가 확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지면 가장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예요? 당연히 특목고하고 자사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머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가는데 좀 망설여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가서 내가 완전히 바닥을 깔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쯤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뭐 한 중간 이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바닥 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현재 특목고 자사고는 1등급, 2등급이 이게 탁탁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애들 점수로 보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외대부고다. 한 예로 외대부고다. 외대부고인데 애가 4등급이에요. 등급으로 석차 등급으로 보면 4등급이에요. 근데 점수로 보면요. 그래도 90 몇 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점수로 보면 90 몇 점이에요. 그러면 점수로 90 몇 점이면 뭐예요? A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잖아요. A. 이렇게 돼버린.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아니라 이렇게 등급 표시 안 되고 석차 등급으로 하면 당연히 학교 분위기 좋죠. 특목고 자사고 입장에서 보면 학교 분위기 좋죠. 애들 뭐 내신 성적도 불리할 거 없어요. 불리할 거 없잖아요. 그냥 어쨌든 거기 가서 뭐 대부분 A나 B나 뭐 다 맞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 점수.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학교 내신 성적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어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고등학교에서 웬만하면 그냥 웬만한 아이들은 다 A를 받도록 이렇게 출제를 하겠죠.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어디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 교과 성적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죠? 교과 성적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면 아까 대학은 학종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에 유리한 고등학교는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특목고 자사고는 살았어요. 근데 고교학점제 시행하면서 이것도 성적 산출을 만약에 절대평가제로 가버리면 뭐 온 나라가 다 특목고 자사고 분위기로 휩싸일 거예요. 중학교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좋은 고등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그냥 제 추론이에요. 근데 뭐 거의 지금 현재 교육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많이 보완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 성적 처리 문제 있죠. 이거는 절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게 돼요. 그러면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잖아요. 고교학점제가 뭐예요? 자기 진로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대학처럼 학점 따서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기 졸업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대학처럼 학점 따서 이제 아이들이 뭐 지금 얘기하면 단위 수가 학점이 되는 거죠. 1단위, 2단위 그런 게 이제 뭐 1학점, 2학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자기 진로에 맞게 듣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인원이 적어. 뭐 예를 들면 물리 2 이런 게 뭐 한 2명, 3명 이렇게 듣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그냥 자기 진로에 맞으면 듣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들면 학교끼리 연합해서 뭐 듣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교육 취지예요. 그러면 연합해서 듣는다고 하면 그거를 등급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가 안 차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학점제, 아니 이게 성취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이게 성공을 하려면 성취평가제가 돼야 되는데 성취평가제가 되는 순간 특목고 자사고하고는 그게 이제 광풍이 불 테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완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죠. 없어요. 거기다 오늘 신문인가요? 보면 또 일선 교사들도 반대를 해요. 이거 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교 학점제에서 성취평가제는 좀 물 건너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현재 지금 하는 수준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하고 있거든요. 3단계로 하고 있어요. A, B, C로. 현재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현행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어쨌든 좀 유예가 될 거고, 고교학점제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성적 산출 문제였는데, 성적 산출은 현행처럼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걸 만약에 성취평가로 가면, 하여튼 뭐 특목고 자사고 아주 광풍이 불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너무 좀 부담이 크죠. 부담이 커서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세 장은 제가 학교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좀 자료들을 뽑았는데 자료는 그냥 뭐 서울대에 대한 입시 실적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서울대라는 어떠한 입시 실적은 그 학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신문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는 100위권 고등학교예요. 전국 100위권 고등학교의 서울대 실적. 그러니까 10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전국에 10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고, 특목고 뭐 다 포함해서 그런 고등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고 거기서 과학고하고 영재고는 빼버렸어요. 오늘 설명에 지금 요 내용이 뭐 과고나 영재고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오신 것 같지는 않아서 거기는 좀 뺐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1위는 외대부고예요. 이 학교의 성태를 보면 이건 지금 여기는 전국형 자사고 있죠. 전국형 자사고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 둘, 넷, 여섯, 7개 학교. 여기에 하나고등학교는 왜 뺐냐면요. 하나고등학교는 이 분당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 지역 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니까 빼서 여기 보면 외대부고가 1위예요. 이 학교는 수시하고 정시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도 많이 보내고 정시로도 많이 가고 학교가 어쨌든 뭐 여기가 1위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1위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분위기는 어쨌든 뭐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수시 전국에서 좀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수시로도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가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 정시로도 가고 물론 여기 다 재수생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수치는 그래도 뭐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런 학교의 성격을 갖고요. 상산고등학교 보세요. 상산고등학교는 압도적으로 정시가 많죠. 수시는 뭐 적은 건 아닌데 8명 보낸 게 적은 건 아닌데 전국 14위예요. 상산고등학교가. 근데 정시로 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자체가 정시형의 형태의 학교예요. 그리고 뭐 상산고등학교 그러면 뭐 의대도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의대에서 많이 뽑는 의치안 이런 데서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의대 쪽은 뭘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그렇잖아요. 수능이 중요하거든요. 수능 최저도 높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학교의 분위기는 뭐 정시 분위기죠. 근데 그 민사고 보세요. 민사고. 민사고는 학교 분위기가 어때요? 수시죠. 그렇잖아요. 24명을 수시로 보낸 거니까. 그 다음에 정시가 오히려 적고.
그죠? 나머지 고등학교, 북일고 이런 데도 수시죠. 북일고등학교. 14명, 6명. 실제. 나머지 이쪽은 뭐 그냥 대부분 다 수시형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학교들이 아마 이 학교들일 거예요. 외대부고, 그죠? 그 다음에 상상고, 민사고, 그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은데 학교 성격으로 보면, 상상고는 정시형 학교예요. 정시형 학교. 민사고는 수시형 학교예요.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니까 민사고 같은 데 가면 일반고하고 완전히 달라요,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수능을 가리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 수능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혼자서 하든가. 혼자서. 그러니까 애들 보통 보면, 그냥 고3 때 혼자서 그냥 정시하는 아이들은,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런 학교예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근데 외대부고 이런 데는 안 그렇죠. 분위기가. 그죠? 수시로도 보내고 정시로 보내는 걸로 봐서 수능 준비도 시키는 학교예요. 저 학교는. 그죠? 수능 준비 시키는 학교고. 상상고는 완전히 그냥 수능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수능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외고 국제고, 여기 분위기 보세요. 외고 국제고는 일단 정시를 한번 쭉 보세요. 외고 국제고는 문과 계열 학교잖아요. 문과 계열 학교인데 이 학교들은 정시로 대학 들어가기는 진짜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이런 그 외고나 국제고는 이 전문 교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관련 전문 교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에 딴짓하면서 수능 공부를 할 수도 있으나, 그죠? 수능 공부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시 쪽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제 여기 성남외고 아이들도 보면 수능 성적이 이렇게 높지 못해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재수 한번 하면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현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시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수시로. 근데 요 대목에서, 자 보세요.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수능, 오늘 아침 신문인가 보니까, 4월달 경기도 그 고3 아이들, 경기도 교육청에서 본, 그러니까 모평이죠. 모의평가에서 수학 1등급 받은 학생. 지금은 어머님들 그거는 알죠? 수능이 문과, 이과 안 나눠진 건 알죠? 문이과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문과건, 이과건 성적표가 하나예요.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했는데 지금은 문이과 통합해서 성적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 1등급 학생이, 그러니까 수학 1등급 학생의 93%가 다 자연계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이 그냥 자연계 애들이 다 93%가 그냥 자연계 애들이고, 나머지 한 7, 8% 정도가 인문계 아이들이죠. 실제 뒤에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작년에 정시에서도 그랬어요. 정시에서도 이과 아이들은 문과로 진입하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봐서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성적 산출을 하니까 이과 계열 아이들 있잖아요. 이과 계열 아이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과학을 선택한 아이들. 자, 선택 과목에서 과학을 선택한 아이들은 문과를 지원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정시에서. 그런데 문과 애들은 이과로 지원하는데 정시에서 지원하는데 제약이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과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과탐에서 반드시 그 과학 중에서 탐구 과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확통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되고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이런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성적 자체가 이과 애들이 월등하니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점수 같은 경우에 월등하다 보니까 수학 비중이 높은 학교들 있죠. 이런 데는 이과 아이들이 문과 쪽으로 다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합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 뭐 비율이 어떤 학교는 뭐 70%가 다 이과 애들이에요. 문과 계열 학교인데 거기를 다 그렇게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지원 성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과로 만약에 그냥 한 예로, 이거 한 예예요. 뭐 어떤 특정 학교를 제가 뭐 이렇게 거명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과로 건대 정도를 간다. 이과 계열로. 그러면 문과 계열로 지원을 하면요. 그 건대보다 그 그룹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희대나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뭐 중앙대나 이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블록에서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은 데를 지원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해져요. 이게 현재 수능 체계에서는 현재 수능 체계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과들의 공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 좀 반복될 거.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문과 계열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여기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문과 계열의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문과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과 아이들이 이제 막 문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이렇게 그러한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과 계열은 정시로 가면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과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시가 불리하다는 거죠. 현재의 구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과 계열 쪽은 수시는 여전히 뭐 학종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시는 어쨌든 뭐 그냥 점수로만 가는 거니까 정시 전략보다는 문과 계열 쪽은 좀 수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죠. 그게 또 맞고요.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만약에 아이가 어학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면 이런 그 외고나 국제고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월등히 학교 분위기가 이제 수시 분위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정시 전략보다는 이제 수시 전략을 쓰는 게 좋다. 일반고 꼭 뭐 이런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고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반고를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일반고에서 수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문과 계열 쪽으로 진학을 할 거면 그거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학교들이 쭉 있어요. 여기 보면 과천외고가 꽤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과천외고가.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학생부를 보면 학생 기록부를 보면 일반고하고 외고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브라인드 면접을 해도 지금 브라인드 면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름도 막 다 삭제되고 이러니까 브라인드 면접을 해도 일반고하고 외고는 확연히 달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외고하고 국제고도 확연히 다르죠. 다르죠. 뭐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네? 다르죠. 그래서 근데 외고끼리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꼼꼼하게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아 이거는 어느 외고야, 이건 어느 외고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외고들끼리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인드 면접하고 나서부터 모르겠어요. 과천외고가 원래는 여기 성남외고가 좀 더 높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인기도도 그렇지 않나요? 성남외고가. 근데 과천외고 쪽이 나오는 게 브라인드 면접 영향이 아닌가라는 그냥 뭐 이걸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일반고예요. 분당 일반고. 낙생고등학교가 전국 26입니다. 뭐 특목고, 자사고, 뭐 영재고 다 합쳐서 서울대 입시성 쪽으로 보면 뭐 대단한 학교예요. 근데 보면 뭐예요? 수시예요, 정시예요? 일반고니까 당연히 정시죠. 정시. 그래서 정시가 많은 거죠. 물론 뭐 여기 다 하여튼 재수생 아까 모든 자료들은 재수생 포함이에요. 이렇게 보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중앙고 같은 경우에 5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중점학교
보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시로도 꽤 많이 보내고, 수지고등학교, 그 수지에 있는 거기 학교도 정시형 학교죠. 여기도 이제 뭐 사실은 그 지역에 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수지고등학교 보내는 분위기니까 그런 거죠. 분당 대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중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당에서 좀 약간 분위기 험악한데 이런 데가 이제 이 세 학교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 이 정시형 학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학교 분위기는. 결코 정시가 지금 어쨌든 40%잖아요. 정시가 확대된 거예요.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학종으로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학종으로 80% 정도씩 뽑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조국 사태도 나오고 요새 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자녀 그 사건도 하여튼 뭐 복잡하잖아요. 보면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등등등등 이게 학종에서 워낙 불신감들이 심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학부모들로부터 뭐 하여튼 이게 좀 뭐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워낙 이게 부모 찬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의 등등의 이유로 전체적으로 이제 학종이 점점 줄고 정시가 늘어난 거죠. 정시, 그 다음에 교과 이런 데가 늘어난 거니까 현재의 상황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40% 정도가 뭐 이거보다 조금 뭐 더 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거보다 뭐 획기적으로 뭐 60%를 뭐 정시로 뽑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현재 40%가 지금 최고 뭐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정시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확대된 거니까 이런 생고등학교 가는 게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분당도 그렇지 않나요? 분당도 일반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건 낙중대 빼고도 가면 굉장히 빡세요, 그죠? 거기서 뭐 전교권 내에 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제 오늘 얘기는 마무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좀 뭐 질문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보세요. 한양대 이런 데 보세요. 한양대 보면 자연계열 합격률이 96%예요. 한양대. 경제금융. 이거 문과 계열이잖아요. 그죠? 96%. 거기 보면 뭐 중앙대, 미디어 뭐 커뮤니케이션이 문과 계열 학교예요. 근데 이과 아이들이 80%나 차지했어요. 과학본 애들 있죠? 과학본 애들. 여기 보면 뭐 다 그렇죠. 서울대 뭐 주요 대학들 보면. 심지어 여기 보면 어디더라? 서강대, 영미문화계 이런 데 보면 이과 여기 이 문과잖아요. 문과 계열 학교인데 74%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과 애들이 여기 다 지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합격해 버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학교들의 그 공통점들은 뭐냐면 수학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정시에서 수학 비중 있죠? 수학 비중. 수학 비중이 뭐 40% 뭐 이런 학교들이에요. 문과 계열이긴 하지만 하여튼 수학 비중이 굉장히 특히 서강대 보세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40.3%예요. 그 다음에 뭐 중앙대 중앙대국이 있었잖아요. 경영 이런 데 보면 45% 이렇게 높으니까 이과 애들이 수학 성적이 좋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교차 지원해 버린 거죠. 문과예요. 이과도 뭐 똑같고요. 이제 그랬던 거죠. 교차 지원 얘기는 그건 빼먹었는데 자. 뭐 이 얘기도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부터 요 부분을 이제 여태까지 쭉 진행되어졌던 좀 입시의 흐름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의 어쨌든 흐름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녀가 과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그러면 좀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기 A그룹 아이들이에요.
A그룹 아이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 X축이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거의 1등급 수준의 아주 좋은 아이들이고 수능 등급도 1등급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A그룹 아이들은 진짜로 잘하는 그룹 아이들이에요. 이런 거죠. 고등학교에 가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하여튼 전교권일 것 같아요. 전교 뭐 한 10위권 이내에서 놀 정도 돼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특정 과목만 잘하지 않고요. 전 과목을 다 잘해요. 그러니까 국어도 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야지 내신 성적이 관리가 되는 아이니까. 그리고 수능 성적도 좋은 아이들이죠. 대부분의 이제 꿈으로 얘기하면 이런 아이들은 의대가 꿈이에요. 그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의대가 꿈인 아이들이 좀 많고요. 어쨌든 여기 그룹 아이들인데 이 그룹 아이들은 과연 아까 했듯이 뭐 외대부고나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상상고나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일반고에서도 낙중대 같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뭐 아닌 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당연히 요 A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전교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성적을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이가 반에서 1등인 것 같고 그죠? 반에서 1등이고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뭐 전교에서 내놔도 하여튼 전교권 아이라고 뭐 하여튼 소문을 들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뭐 잘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어머님들 보시기에 전 과목을 골고루 잘 균형 있게 잘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저는 특목 자사고보다는 일반고를 가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그럼 여러 카드가 돼요. 수능도 되고요. 이 분당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학업이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수능에 있어서도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분당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시의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교육 인프라들도 아주 좋고요. 그렇잖아요. 뭐 도처에 학원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그 좀 특목고나 아니면 센 고등학교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집 근처의 무난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서 담임 선생님의 그 귀여움을 받으면서 기대를 받으면서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확률을 높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A그룹은 무조건. 제 자녀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렇게 막 기숙사에다 집어넣어서 막 똑똑하게 돌리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아이가. 왜냐하면 특목이나 자사고 이런 데 가면 가서 잘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뭐 굉장히 했던 애인데 막상 이제 막 그런 험난한 데 딱 가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넘사벽들이 막 있어.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 막 이런 애들도 막 방황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멘탈이 약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안정적인 거는 저는 일반고를 가는 게 좀 옳은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좀 센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센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얘기하면 낙생 고등학교 이런 부류의 학교. 그리고 이런 상산이라든가 외대부고 갈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그런 학교에 좀 어울리는 학생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아이들 있죠. 특정 과목을 잘하는 아이. 특정 과목을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어는 좀 잘 못하는데요. 수학은 잘해. 네? 그런 아이들 있죠. 이렇게 수학, 과학은 잘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차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차피 그 아이는 내신 성적이 아까 교과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교과 전형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걔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보다는 어쩌면 뭐 비교과라든가 아까 학종 또는 정시 이런 형태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어차피 좀 정시를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학종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일반고에 그냥 그런 아이들이 묻혀버리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별로 전체 뭐 평균 등급, 전체 과목에 대한 평균 등급 내면 뭐 한 3등급, 뭐 한 중후반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가능성 없거든요. 그 뭐 학생부 가지고 뭐 어떻게 가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인원이 250명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중학교 상황을 비추어서 봤을 때 250명 기준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한 30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면 25등이잖아요. 10% 범위 밖에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전교 30등 하면 잘하는 아이예요. 잘하는 아이예요. 이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전교 한 30등 정도 할 것 같아요. 30등에서 한 50등 사이. 뭐 40등, 50등 이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정시파예요. 이 아이는 정시로 대학을 갈 아이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눈높이가 낮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이 낮은 학교가 아니에요. 무슨 뭐 지방의 거점 국립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재수를 하는 아이 있어도 나는 서울에 있는 하여튼 이름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어차피 그 아이들은 내신으로 그렇잖아요. 내신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특성은 전체 과목을 잘 관리하기보다는 특정 과목만 잘해요. 그래서 전체 내신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차피 정시로 갈 아이니까 실제 제가 보기에는 좀 정시형 학교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위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좀 뭐 낙생, 대진, 중앙 이런 식의 좀 센 고등학교 아니면 뭐 가능하면 뭐 저런 뭐 상상고, 외대부고 이런 데 가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런 학교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그런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이게 좀 아이가 하여튼 뭐 좀 약간 과목에 있어서도 편식 현상,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좀 센 고등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 중에 특징이 약간 좀 기복이 있는 아이들 있어요. 이렇게 머리는 좀 좋죠. 머리는 좋아서 좀 하면 금방 하는데 애들이 하여튼 이렇게 기복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이제 그런 그 그룹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분위기 좀 센 학교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B그룹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B그룹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성실해요. 성실해가지고 내신 성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는 성실하니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해서 꼼꼼하게 해가지고 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좀 큰 시험들 있죠. 수능이라든가 좀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좀 문제 해결력,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 같은데 보면 킬러 문항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정시로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물론 그 정시도, 수능도 또 많이 노력을 하다 보면 뭐 되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능은 시간을 더 투자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면 어쨌든 점수가 나온다. 된다. 그것도. 되는 공부법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작은 범위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는 성실해서 하여튼 자기 관리를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좋죠. 그리고 등급도
아이들이 보통 뭐 한 1등급 초반은 아니지만, 1등급 초반은 아니지만, 뭐 1등급 한 뭐 중후반 정도까지는 또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뭐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는 틀리죠. 그래서 가까스로 뭐 어쨌든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가까스로 한 뭐 90점대 정도 이렇게 뭐 90점, 92점 뭐 요 정도 점수대 유지하면서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3 때 가면 성적이 그거보다 더 떨어져요. 그 킬러 문항들이 좀 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한 4-5문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점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실제 정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적 가지고 그 내신 성적에 비해서 이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좀 약간 내신형에 강한 아이.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내신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그런 아이들은 진짜로 좀 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고등학교 보내시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저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그 신문에 보면 서울대 간호학과가 나 있죠. 이름 밝히지 않는데 걔가 잘해요. 잘하는 아이인데 판교고등학교 아이인데 걔도 사실은 학종으로 간 거거든요. 서울대.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붙은 아이예요. 일반 전형으로 붙었는데 제가 만약에 수능으로 갔으면 저 대학 못 갔죠. 수능으로는 뭐 못 가요. 수능으로 못 가는데 수능으로 못 가는데 쟤는 학교도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는 방송이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래서 또 딱 들으면 그 학교를 막 폄하했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서울대를 갔는데 학생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런 아이들이 만약에 제가 낙생이나 중앙이나 이런 데 갔으면 살아남았을까? 저 정도 학교를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학교를 그냥 딱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인원이 좀 적어요. 불리하죠. 다른데 저 학교가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냥 집 가까운 거니까 딱 찍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좀 더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생을 제가 3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저희 학원에는 한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이렇게 다녔었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저 학생을 봤는데 학교 어디 넣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지나면서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현명하게 자기 진로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학교로 선택을 잘했다라는 판단을 좀 해요. 굉장히 뭐 노력을 열심히 한 학생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수능과 내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학교가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일 아니었겠냐. 만약에 제가 뭐 대진이나 뭐 이런 데를 갔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예로 아까 요 그룹 아이들도 제가 보기에는 샌드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A그룹 아이들도 제가 센 고등학교 가라 이런 얘기 안 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 가까운 이런 데 가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어떤 사례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선생님 저희 수의학원 선생님 자녀분 중에 한 선생님이 작년에 고3이었어요. 작년에 고3이었는데 중학교 때 공부 굉장히 걔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재능이라고 하여튼 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좋냐면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 다 스캔되는 애들 있죠. 그냥 이렇게 책을 쭉 읽으면 머리에 스캔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제가
걔도 중3 때, 저희 선생님이니까, 걔 저기 뭐야, 학교 좀 센 데 보내지 말고 그냥, 좀 그나마 좀 그런데 그냥 보내라고 제가 조언을 계속 했어요. 그 학교 가면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이제 계속 조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아이가 뭐 그 학교에서도 뭐 잘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 집 근처가 어디 있냐면 저 동국대 쪽에 있는 하여튼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딱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 학교 가니까 물론 거기 가서도 뭐 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를 피했으면 그래도 뭐 1등급 일반고 기준에서 1등급 거의 뭐 그래도 한 뭐 초반 정도의 좀 이렇게 내신 등급 갖고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좀 센 고등학교를 가니까 아까 이게 세 학교 중에 하나인 학교를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애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전교 한 10위권 이내 들기는 하지만 뭐 내신 등급으로 뭐 1등급 후반 정도예요. 뭐 1.9, 뭐 1.8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워낙 센 고등학교는 지네들끼리 막 서로 갉아먹으니까 내신 성적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애가 의대를 가긴 했는데 수능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냥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학교를 갔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학종이나 이런 쪽으로도 의대를 좀 더 높은 의대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그 학교 선택에서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반대를 했거든요. 애가 잘하니까 그렇게 보내지 마. 그냥 오히려 저는 분위기 좋은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과목 잘하는 아이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이 그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한 전교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위권 이내에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 다음 부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일 것 같으면 오히려 생고등학교 보내세요. 어차피 걔는 정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서 그 이하 대학은 또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만약에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낮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안 가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B그룹 얘기했죠. B그룹 아이들은 절대로 생고등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한 학교에서 250명 중에서 한 뭐 100등 정도 한다. 반이잖아요. 반 정도 되는 건데 한 40%, 한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뭐 중학교 지금 현재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 정도 되면 이 아이도 이러한 아이들이 현재 뭐 한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한 뭐 100위권 뭐 80에서 100 그 사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 아이도 그 내신으로 대학을 가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아이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정시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시의 경쟁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중학교 때 좀 어차피 그 수능 과목은 국어, 그죠? 수학, 영어, 과탐 딱 두 과목이잖아요. 아니면 사탐 딱 두 과목이잖아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거만 잘하면 되잖아요. 특히 뭐를 잘 시키면 되냐면 국, 영, 수에 대한 좀 기초 부분들을 진짜 탄탄하게 지금부터라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못해도 되니까 그 아이가 어차피 뭐 전체 과목을 잘 관리해가지고 무슨 뭐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고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초 과목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진짜로 좀 신경 써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라도 탁탁 잡히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른 과목들이 하나씩 정복이 되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워가는 게 하나의 방법. 그런 케이스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능 자체도 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도 안 되지만 수능도 역시 안 돼.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보다도 수능이 진짜 더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그런 아이들은 내신 성적을 그나마 최대한 좀 이렇게 유지하게 해서 상위권은 아니지만 뭐 내신 이런 거예요. 뭐 한 3등급 정도? 3등급 그런 거를 좀 확보해서 수능 최저 있는 어떤 뭐 수도권 좀 주변 쪽,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높지 않거든요. 그런 대학들은 뭐 그런 쪽을 이렇게 좀 지원하려고 하면 좀 쉬운 고등학교 이런 데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자의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수능으로 그 좀 한 뭐 100대 수능으로 딱 방향을 잡아서 갈 거면 오히려 이제 분위기 있는 고등학교, 분위기 좀 센 고등학교, 설사 그냥 뭐 가서 밑에 까는 한이 있어도 그런 데를 지원을 할 거고요. 오히려 근데 수능도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 너무 그 학업 역량이 안 되는데 너무 센 고등학교를 가면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요. 해도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수학 성적이 40점이고 찍어도 40점이고 이러면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나하나 똑같아져 버리는데. 근데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평상시에 뭔가 좀 공부를 해서 이제 성취감들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게 되면 아이가 좀 동력이 떨어지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요 정도 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 뭐 E, F, G 뭐 이쪽 그룹 아이들의 좀 학교 선택은 역시 너무 막 센 데를 그리고 이 분당 지역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건 간에 정시의 경쟁력이 없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시골 동네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제 생각엔 여기 한 요 정도 그룹 아이들은 그냥 너무 센 고등학교 낙중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좀 피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좀 관건일 것 같고 가장 큰 고민은 이럴 거예요. 아마 A, B, C 요 그룹에 속한 어머님들 A, B, C 요 아까 C 그룹 아이들이 이제 고 아이들이에요. 특정 과목 잘해가지고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으로 대학 갈 아이들이 이제 C 그룹 아이들이니까 여기 A, B, C 그룹의 어머님들은 진짜 아이의 성향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고등학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입시 변화가 크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룹 아이들은 EFG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의 아이들은 그냥 좀 너무 센 고등학교보다는 좀 이렇게 좀 피해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맞추고요. 혹시 지금 제가 1시간 반 진행했으니까요. 질문 그리고 오늘 그 요 설명의 내용은 그 유튜브에